안녕하세요. 자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도 임동섭 대표님과 함께 경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번 시간과 이어서 이 상가 물건을 하나 더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번에는 외곽에 있던 광교 신도시에 있는 상가였는데 오늘은 서울 중심에 있는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물건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1층 상가 물건으로 임대 수요가 풍부한 그런 물건이니 혹시라도 안정적인 임대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하철역 바로 근처, 도보로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주변에는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물건으로 파악이 됐는데 오늘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조사를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은 2021 타경 52935번 사건.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에 일대에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멤버스 하우스의 1층 상가가 매물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 상가고요. 대지 지분은 약 9.3평 정도. 건물 시평수는 19평 정도 되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그 상가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죠? 그런데 1층이라는 거. 자, 그런 물건이 최초 건전평가 금액이 5억 7천에 나왔다가 지금 한번 유찰돼서 4억 5천 6백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번 유찰될 때 가격이 30%씩 떨어지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질 때마다 가격이 20%씩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80%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지금 1층 상가가 4억 5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으로 또 비칠 수가 있겠고 뒤에 살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또 1층이기 때문에 임대료도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했던 물건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후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안정적인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알맞은 물건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에 대한 현황을 같이 한번 봐보시면은 이번에는 5층짜리 건물에 1층이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 있고요. 사용 승인 일자는 200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20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 상태는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참고사항이 중요한데 원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상가였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으로 건축물자상 용도가 변경이 됐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종 근생 같은 시설에서는 보통 이제 소매점이나 뭐 휴게 음식점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밖에 못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면은 주류를 판매할 수가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조금 더 풍부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임차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업종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폭이 넓어지죠. 그렇죠. 이제 임차인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임차인들도 이제 이런 상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일단 임차인을 맞추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일반 음식점으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해당 그 상가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뭐냐면은 이 각지에 위치하고 있는 1층 상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판이 양쪽으로 해서 보일 수가 있는 외부 노출도가 좋은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물건이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쪽으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상가 또 이제 매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가의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강남 K가입이 요즘 뭐 K 뭐뭐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K가입이가 지금 현재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일단 해당 지역이 상권부터가 괜찮은 상권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띄워봐서 상권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지하철 3호선, 5호선, 오금역에서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가 물건이죠. 뭐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면은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보통 역세권 상권이라고 하면은 역에서 반경 500m 이내로 들어가는 상권을 역세권 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선호하는 상권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상권 같은 경우는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그런데 지하철 3호선, 5호선, 오금역 그 역세권 상권으로 들어가고 옆으로는 오금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원을 이용하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수요도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제 길 하나 건너면 경찰서가 있고 여기 뭐 중앙일보 건물도 그렇죠. 있고 여기 주민센터도 있고 그리고 여기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고등학교, 중학교, 경찰서, 중앙일보, 주민센터 여기 근무하는 인원들이 또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점심 장사도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갈비집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저기서 또 맛만 괜찮았다면은
또 회식 자리로서도 많이 활용이 됐을 것 같은데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장사를 하는 입장이라도 또 이런 수요를 바라보고 이제 타겟을 잡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주변 수요를 바라보고 또 창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그래서 방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주변에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저 강남 그 K갈비를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점심 장사에 조금 특성화에 맞게 메뉴를 짜셨더라고요. 냉면 같은 거 팔 때도 갈비 냉면이라고 해서 그렇죠. 갈비도 좀 나오면서 냉면도 좀 나오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점심 특선으로 해서 좀 가격을 다운시키고 갈비집의 또 특성까지 살리고 재료까지 이용하면은 일석이조 효과도 얻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점심 때는 갈비 정식을 파는데 1인당 10,000원 정도. 그래서 뭐 갈비도 먹으면서 식사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기 그 네이버에다가 여러분들 그 업체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나름 맛집으로 나와요. 별점도 네.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저분이 이제 장사를 잘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낙찰 받고 뭐 명도나 이런 걸 머리 아픈 점은 필요 없이 재임대로 통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은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낙찰받을 때 기존의 임차인하고 월세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그냥 계속 계약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새로 임차인을 맞춰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렇죠. 그냥 기존 임차인도 사실 나가야 되는 그런 불안감,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 불안 없이 꾸준히 장사할 수 있는 거 서로 윈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이제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느니 차라리 장사를 좀 더 하고 권리금 챙겨 나가는 게 좋고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굳이 명도를 하고 새로 임차인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공백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비워줄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임대 계약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게 재임대 계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임차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을지 없을지가 판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현장 나가 보셔갖고 식사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은가. 그게 가장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구조도를 한번 보게 되신다라고 하면은 이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던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옆에는 이제 주차장, 1층 전부를 갖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각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간판이 외부에서도 노출이 잘 되는 그런 물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요도 어느 정도 충분한 그런 물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상권 같은 게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1층 상가를 많이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1층에 있으면은 공실이 좀 장기화되는 것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1층 상가들을 많이 선호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1층 상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야에 바로 띄기도 하고 그렇죠. 접근성 면에서 2층, 3층 그러면 또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 계단 올라가야 된다고 싫고 그렇죠. 그럼 옆에 그냥 1층 가서 밥 먹자. 그렇죠. 오늘 다리가 좀 아프다. 1층에서 밥 먹자. 이렇게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가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노출면, 접근성 면에서 높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선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가 잘 나가고 임대료도 높게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시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주거 지역이거든요. 이 맞은편도 거의 대부분 다 빌라촌이고 위에 쪽은 이제 아파트 배후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배달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 해당 음식점 같은 경우도 그 점심 같은 때 그 정식 같은 것들을 배달을 많이 하는 그런 업체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가. 그래서 임대수요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가 있겠다. 자, 지금 현재 임차인랑 한번 봤을 때도 이제 100일로 전부를 갖다 쓰는데 보증금은 2천에 월세는 210만 원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일대 같은 경우는 적정 임대료 정도 수준이 한 210만 원 정도가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네, 그렇죠. 이제 과거에도 210만 원이었고 지금도 210만 원의 임차가 맞춰지는 거 보면은 210만 원이 합리적인 정도에서 이제 체결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저 매각 가격이 4억 5,6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임대료가 21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하면은 좀 저렴한 금액에 이차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번 시간에 보셨던 광교 상가보다 임대 수익률은 더 나오거든요. 훨씬 높죠, 지금. 그렇죠. 광교 물건 같은 경우는 월세가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210만 원이면은
월세만 해도 150에서 지금 210만 원이면 60만 원 차이니까 월세만 해도 40%나 더 그렇겠어요. 굉장히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 재밌는 점은 2017년도에도 경매에 나왔었는데 그때 6억 2천에 낙찰이 됐어요. 감정평가 금액은 6억 정도였고, 근데 이번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오히려 다운됐다는 점도 그렇죠. 굉장히 의외입니다. 지금 2017년도보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상가 건물 자체가 감정평가 가격은 낮고, 그 당시에 2017년도에 6억에 비해서 지금 4억 5천이라 그러면은 가격은 다운되고 매력적인 물건이네요. 그렇죠.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은 물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달에 월세 210만 원 정도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한 달에 210만 원적인 추가 수입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삶이 조금 넉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생활비로 치면은 200만 원 정도가 여윳돈이 생긴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그렇죠. 많아지죠. 근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1층 상가라는 거.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물건이 아닌가.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 같은 것들은 이제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접근하기 좀 쉽지 않으시겠지만,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나와 있는 물건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대 수익률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편으로 속하고, 주변에 배우단지 수요하고 또 오피스 수요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제 생각이지만 경쟁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또 해보게 되네요. 나중에 얼마에 낮춰야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무리 물건이 괜찮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관계가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하면 안 되겠죠. 자, 권리 분석 같이 한번 해보면은 해당 사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는 바로 이 2017년도 4월 14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자, 그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없기 때문에 매각으로 인해서 모든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임차인에 대한 권리. 만약에 임차인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면 저 임차인에 계속해서 저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일자를 보니까 2018년 9월 12일 날 들어온 그런 임차인이죠. 아직 장사를 시작한 지 5년도 채 안 된 그런 임차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임차인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데, 그 사업자 등록일자 자체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해당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고, 그리고 저 임차인 같은 경우는 명도 대상자가 되는 사람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금에 대한 거를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장사를 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돈이 많이 그렇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계약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 받고 명도를 하셔서 새로 임차를 맞추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을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입소문이 좀 나서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나가가지고 다른 데서 자리를 잡고 인테리어를 또 새로 하느니 그냥 2천만 원이 좀 아깝더라도 손해본다고 치고 계속해서 장사를 하면서 나중에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겠죠. 서로 좋은 거죠. 서로 협상을 잘해서 임차 계약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오금동, 오금역에서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에 있고, 사실 주변에 배우단지, 그리고 여기 학교, 그리고 주민센터, 경찰서, 중앙일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도 직장인들 수요도 많고 점심 장사로 나름대로 맛집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가 물건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상가 물건 자체가 맛집으로 평가받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이 장사를 잘하면은 건물주도 좋은 거예요. 상가 주인도. 맞죠. 서로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둘 중에 누가 하나 망하면은 서로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임차인이 장사를 잘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나중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더라도 기존의 세입자가 장사를 잘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 좋게 뭔가 희망에 부풀어서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인을 맞추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물건이다. 거기다가 지금 월 2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입찰을 도전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그 도심지 내에 있는 1층 상가치고는 수익률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현장 조사를 나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고요. 가서 갈비도 좀 드시고 주변 공원도 한번 돌아보시고 오시고 그러시면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고요. 또 여기 많은 분들 앉아 계시는데 혹시 이 상가 물건 아니면 상가 경매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문 받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일단은 그 현장 조사할 때 가장 유의해서 보셔야 될 점이라고 하면은 물건마다 좀 다르긴 한데, 상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상권 자체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회담물권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세권 상권으로 들어가고 주변에 이제 배우 단지들이 많은 그런 상권이다 보니까 점심 장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점심 때만 가보고 저녁 때도 안 가본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조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심 때도 한번 가보시고 저녁 장사도 잘 되는지 저녁에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공원이 있다 보니까 혹시 주말에도 장사될 수도 있겠죠. 주말에도 한번 더 가보는 유동인구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권 분석이라는 거는 임차인도 해야 되는 거지만 또 상가 주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상가 건물을 사도 되는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일단 세가 잘 나가야 되니까,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고 이 자리가 장사가 잘 될 자리인가, 그렇다면 내가 이 물건을 사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가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석의 첫 번째는 일단 현장에 가서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는가, 사람들이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이 매장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임동섭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임동섭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